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이번 주 함께 만나볼 친구들은 유럽 제라늄과 앵초 친구들입니다. 요즘 새롭게 나온 신상 친구들입니다.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이쁜 친구들로 함께 왔습니다. 그럼 식물 만나러 고고고! 연두빛 농원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을 전체로 설정해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한파 기간을 피해서 식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제라늄은 요즘 정말 관심도도 높고 많이 키우시는 식물입니다. 제라늄 키우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겠죠. 지금 촬영하는 이 순간에도 제라늄 특유의 향이 솔솔 납니다. 꽃이 안 핀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향이 나타나냐고요? 제라늄은 잎에서 향이 납니다. 잎을 문질문질 해보면 특유의 향이 나타나는데 그 향이 다 다릅니다. 이 향기로 인해서 제라늄은 병충해에도 강한 식물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제라늄의 장점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인 점은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따른 온도, 습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적응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꽃도 오래 가고 향도 오래 가서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색깔도 모두 다르고 잎모양도 다르면서 문양도 다르니까 키우는 재미가 쏙쏙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쁜 제라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해가 잘 들어오고 하는 환경에서는 꽃을 정말 오래 피워주더라고요. 특히 실내 베란다에서 키워주셔도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실외에서 키우실 예정이라면 겨울에는 실내로 옮겨주시거나 너무 강한 찬바람 맞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라늄은 어떻게 번식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제라늄은 삽목으로 번식시킬 수 있는데 지금처럼 아기아기한 제라늄도 잘 키워주셔서 자라게 되면 모체에서 삽수를 채취해서 삽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친구들을 키워내서 한번 삽목을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삽목 도전 영상 차후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에는 삽수 삽목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장마철도 있고 습도도 굉장히 높은 계절에 속하잖아요. 이런 경우 삽목을 하게 되면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식물을 삽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라늄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작은 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겨울은 아침 저녁 기온이 차갑죠. 이런 날씨에 우리도 사람인지라 실내 통풍도 잘 안 하고 집안에 움츠려들게 되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해가 좋은 시간대에 창문을 열고 통풍을 시켜주면 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좋고 더불어 제라늄을 키우는 데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눈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공간의 환경을 고려해서 너무 가습하게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라늄 꽃도 많이 보고 오래 보시려면 영양제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적당량의 티스푼, 반 스푼 정도의 알비료 영양제를 올려주시면 쑥쑥 잘 큽니다. 잎도 싱싱하고 꽃대도 잘 올라올 수 있게 촉진시켜줄 수 있습니다. 제라늄 키우기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 한 가지를 신경 써주지 못하면 드물게 제라늄이 잘 크지 않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습도입니다. 햇빛 통풍 시간이 없어서 까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습한 곳은 제라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습도를 잘 조절해주세요. 장마철에 관리를 잘못해서 죽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기를 환풍과 통풍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제라늄은 해를 많이 받을수록 꽃색과 잎색이 선명해집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아침과 밤이 지나고 나서는 햇빛을 받게 되면 제라늄도 단풍이 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미시컬 제니는 5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테두리에 빨간색, 붉은색 무늬가 참 독특한 느낌을 주는 친구가 되겠죠. 그 옆에 있는 이 화사한 꽃을 핀 친구는 누구일까요? 너무 예쁘죠? 골드 애니버서리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입니다. 골드 애니버서리라고 하는 것은 황금 기념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의 무늬와 색깔이 정말 이쁜 친구입니다. 에날리즈 알렉시스도 이렇게 꽃을 하얗게 피워주고 있네요. 꽃몽오리도 정말 많이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제라늄은 정말 매력이 다 달라서 절대 하나만 키울 수는 없더라고요. 아름다운 제라늄 다음으로 이어질 친구는 레위시아입니다. 꽃색이 다양하고 화려한 친구죠. 오늘은 정말 꽃님들이 예쁜 친구들이 참 많은 하루네요. 다육질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꽃과 잎이 조화로운 친구입니다. 반양지에서 키워주시고 다육질의 잎으로 인해서 직사 광선은 피해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10도에서 25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 어느 정도의 추위를 견디는 친구에 속합니다. 다음 친구 목마가렛입니다. 목마가렛은 색이 2번에서 4번 정도 꽃의 색이 바뀐다고 합니다. 노란빛, 분홍빛, 하얀빛 등 색이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한 친구에 속하죠. 목마가렛을 열심히 키우다 보면 줄기가 목질화되는 것을 또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예쁜 앵초 6종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앵초 햇빛 정말 좋아하는 친구죠. 적정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월동 온도는 2도라고 하네요. 실내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초는 약간 서늘한 곳에서 관리해주시면 이 예쁜 꽃들을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배수가 좋고 유기물, 많은 흙을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앵초는 건조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잎이 처지게 되겠죠. 수분이 부족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는 잎도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탱글탱글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장미앵초에 속합니다. 장미처럼 꽃이 피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말 장미를 닮은 것 같이 알록달록한 모습이네요.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졸리앙앵초입니다. 장미앵초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졸리앙앵초의 꽃말은 사랑, 희망, 번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심에 예쁜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 되겠죠. 앵초 키우시면서 분갈이는 언제 하냐 궁금해 하시는데 포기 나누기도 해줄 겸 2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화분의 흙도 새 것으로 바꿔 심어주면 이제 영양분도 많이 먹으면서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친구는 겹동이 나물로서 자연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잘 자라나기로 유명한 친구죠. 이 친구는 둥근잎 아카시아입니다. 끼도 아주 멋있게 크게 자라나고 꽃도 이렇게 팡팡 터지듯이 피어나서 인테리어 식물로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또한 잎도 동글동글하게 자라는데 이 모습이 정말 귀여운 편에 속합니다. 다음 친구는 페추니아 친구들입니다. 농원에 지금 흑진주 페추니아와 보라 페추니아가 나와 있네요. 페추니아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다년생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배수가 잘 되는 양지 바른 곳에서 서식을 하게 됩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당연히 해를 많이 받을수록 좋고 해를 많이 받게 되면 꽃대도 많아지고 꽃의 세력도 강해지게 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순수한 매력이 가득한 빈카입니다. 보라색 꽃을 이렇게 피워내는 모습이 너무 싱그럽네요. 정원이나 베란다 한켠에서 키워주시게 되면 또 나만의 가든을 형성하는 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멋스러운 모습을 가진 빈카입니다. 다음 친구는 줄기가 아름다운 에파크로스입니다. 철상록에 속하며 환경이 잘 맞으면 연중 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가지는 길게 자라기 때문에 본인의 입맛에 맞게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넝쿨성 식물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끝을 보시면 꽃대를 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파크로스 꽃이 피어주기를 바라봅니다. 빨간 등불과 같은 꽃을 피어내는 히말라야 등불도 농원을 밝혀주고 있네요. 다음 친구는 유메입니다. 사계절 상록에 노란 꽃을 피어내는 친구이죠. 줄기가 멋스럽게 목질화되어 느낌있게 늘어지며 자라며 화사하게 피는 노란 꽃이 마치 매화를 닮아 늘어지는 매화다 하여 유메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농원에는 중품 유메와 소품 유메가 있습니다. 농원에는 애기범부채도 있습니다. 붓꽃과에 속하는 친구죠. 여러 해살이 야생아입니다. 애기범부채는 다년생이고 뿌리로 번식을 합니다. 뿌리로 번식하면서 구경을 늘려가죠. 지금부터는 정말 예쁜 호주매화 단심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진짜 예쁩니다. 호주매화는 키우면서 사계절 잣잎을 보는 즐거움도 있고 이렇게 꽃을 보는 즐거움도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꽃이 예쁘기 때문이죠. 호주매화는 한채 꽃을 보는 식물이지만 휴면기가 따로 없어서 사계절 물을 잘 주면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소품 호주매화입니다. 색깔은 다홍 색깔, 빨간 빛깔을 띠는 친구죠. 호주매화는 햇빛을 많이 볼수록 키가 커집니다. 다음 친구는 중국에서 온 상록 덩쿨 식물인 학자스민입니다. 특징은 연분홍색의 꽃이 향긋하고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는 점입니다. 농원의 분홍 가고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홍 가고서 앵초는 귀여움 소녀 시절의 희망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들은 초연초 삼총사입니다. 초연초의 우아함 때문에 색상별로 모아서 키우시는 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초연초의 날갯짓이 참 예쁘죠. 수려하고 때론 햇빛을 받으면 화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초연초를 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쁜 화려한 날갯짓을 보려고요. 꽃이 마치 나비가 날개하듯이 이렇게 피어나게 됩니다. 다음 친구는 꽃이 끊임없이 피고 찌고를 반복하는 수끈 비올라입니다. 이 친구는 흑색 비올라입니다. 색깔이 진짜 예쁘죠. 깊고 진한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비올라는 연보라색의 계열을 가진 비올라입니다. 크림을 머금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노랑 아카시아도 팜팜팜 꽃을 피어내고 있네요. 다음 친구는 분홍겹 풍노초입니다. 이렇게 겹꽃에 미니미니한 꽃이 피어나게 되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분홍겹 풍노초인데 근상으로 심어진 친구입니다. 근상 분홍 겹 미니 풍노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진핑크 풍노초입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죠. 바로 그 옆에 친구는 핑크톳 풍노초가 되겠네요. 지금 화면에 나온 친구는 진핑크인데 근상으로 심겨진 친구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오늘은 풍노초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